네, 6단원 진행할게요. 자, 스프링 AOP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말로는 DI라고도 해요. 그 디펜던시 뭐 I가 뭐의 약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우리말로 그 번역되기로는 객체 의존성 주입이라고 불러요. 이름은 되게 거창한데 그냥 보면은 객체 할당 자동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그냥 한 큐에 끝나요. 자, 패키지 정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만드는 거는 전 예제랑 차이는 없어요. 로그백 설정 파일 추가하시고 유저 에이전트 설정하고 뭐 계속 쭉 진행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패키지 컨트롤러스 만드시고 헬퍼스 만드시고 인터셉터 그 다음에 서비스랑 서비스 IMPL이 들어가요. 여기서 진짜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스프링에서는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 뭐 그거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일 구성인데 기존에 사용하던 파일들의 수정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웹 콘피그 파일이 좀 수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컨트롤러 새로 만들어야 되고 유틸 헬퍼가 좀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 인터셉터도 좀 바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변경이 되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려면은 일단은 이 서비스 구현체를 먼저 좀 봐야 돼요. 여기 더하기 빼기 메소드 두 개 만든 거거든요. 어려운 코드 아니니까 얘네부터 볼 거고 로그백 재사용 얘네도 재사용이고 여기서는 예제 결과가 메뉴는 없어요. 그냥 단일 페이지로 끝날 거예요. 일단 실행 결과를 먼저 보면 왜 쿠키 세션이 실행되지? 쿠키 세션을 열어놨구나. 잠깐만, 제가 프로젝트를 잘못 열었네요. 자, 프로젝트 실행시키고 있어요. 지용님 졸려? 눈꺼풀이 반쯤 감기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름 불러주면 잠깐 반짝해요. 자, 실행 결과는 단순히 요거예요. 300하고 100이라는 숫자값 출력하고 말 거예요. 덧셈하고 뺄셈. 100 더하기 200, 100 빼기 200. 그 결과값만 받을 거예요. 자, 앞에 과정들을 이제 봐서 아마 어렴풋이 느끼시겠지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파일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잠깐 정줄 놓으면은 이게 코드 흐름 놓치기 쉽다고요. 코드 흐름을 놓치면은 실습할 때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코드가 어디랑 연계되는지를 알아서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코딩을 해야 이해가 되는데 그 흐름을 놓치고 그냥 글자 알파벳 순서대로 타이핑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런 게 더 심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는 그래도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뷰 잠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걸로 끝난 거였는데, 이제는 클래스 너댓 개가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할 거야. 저는 당연히 설명을 할 때 코드가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 설명을 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실 때 어떤 방법으로 들으시면 좋겠느냐면은, 제가 언급하는 파일 순서를 따로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그 파일 순서대로 실습을 하세요. 이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은, 아까 세션 로그인 실습하는데 이제 코드 흐름 이제 그 서브밋 되고 리다이렉션 페이지 리다이렉션 발생하고 그거 흐름 따라가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메서드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눈동자가 흐릿해지더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따라오다가 이제 놓친 거야, 설명을. 그러니까 제가 언급하는 파일, 그 파일의 어느 부분, 내용은 나중에 보고, 내용은 그 주석에 있거나 그러니까 설명하는 흐름을 계속 가져가세요. 우리 컴퓨터 지금 시한폭탄이잖아. 메모리 업그레이드 되기 전까지는 언제 뻗을지 몰라. 자, 갑시다. 더하기 빼기를 수행하는 서비스 패턴을 만들 거예요. 서비스를 만들 때는 먼저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서비스이즈 밑에서 mycalc 서비스라는 애를 정의를 할 겁니다. 얘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더하기 빼기 끝.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코드죠 지금. 그러면 얘를 구현하는 구현체 클래스 IMPL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앞에는 대문자 I고요, 뒤에는 소문자 L이에요. IMPL, 임플리먼트 줄여서. 자,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mycalc 서비스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상속받고 나면 메서드 자동으로 짠 하고 추가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리턴 하는 요거만 넣은 거야. 자, 보통 서비스 구현체는 생성자를 안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객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인하려고 로그 출력하는 용도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로그를 써야 되니까 srf4j 요거 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우리 스프링에서 서비스 구현체를 만들 때 챙기셔야 되는 거. 나는 서비스야. 나야 서비스. 이거 적으시면 돼요. 요즘 집에서 그거 다운받아서 재밌게 보고 있어. 자, 요 기능 하나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자, 그럼 이제 홈 컨트롤러로 갑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때도 그 서비스 만들었었잖아요. 그때는 생성자를 통해서 그 마이바티스 커넥션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생성자가 반드시 있었어야 돼서 필요했으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서비스 구현체는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얘는 나중에 마이바티스용 서비스가 되더라도 생성자 안 가져가요. 왜냐? 홈 컨트롤러 갑니다. 자, 프라이빗 mycalc 서비스에 mycalc 서비스 인터페이스 객체를 선언했죠? 그러면서 선언한 객체 위에 오토 와이어드라는 어노테이션을 겁니다. 이걸 걸면은 얘랑 호환되는 골뱅이 서비스 붙은 클래스 중에 얘랑 호환되는 거 알아서 자동으로 할당해줘요. 할당문이 필요가 없어요. 스프링은
객체 할당을 직접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스프링이 자동으로 넣어줘요. 이걸 객체를 주입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류가 없어. 그냥 맥서도 호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턴값 받아서 뷰로 보냈어요. 이걸 객체 의존성 주입이라고 해요. 의존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홈 컨트롤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요 객체가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홈 컨트롤러가 얘한테 의존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PDF 파일 정리되어 있는 거는 조금 전에 지금 제가 말로 설명드린 거예요. 인터페이스로 비즈니스 로직 나열하고 이에 대한 구현체 클래스 IMP를 정의하면은 스프링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선언문을 통해 구현체 객체 생성 및 할당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정의하고 좀 전에 본 거죠? 실습할 때 요 코드 들어가고 그리고 원래는 이 서비스라고 하는 요 어노테이션이 붙은 클래스들이 자동으로 할당되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어디엔가 골뱅이 컴포넌트 스캔이라는 어노테이션을 갖고 환경 설정 클래스에 마이 웹 콘피그란 클래스 있죠. 거기에 이거 걸고 스캔을 하고자 하는 패키지를 일일이 나열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스프링 부트 보면은 메인 클래스에 보면은 골뱅이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계속 붙어있죠. 얘가 골뱅이 컴포넌트 스캔을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이 스프링부터 어플리케이션이 선언된 클래스 하위에 있는 패키지들은 전부 다 할당이 자동화돼요. 다시 본문서 얘기합시다.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요 메인 메서드를 갖는 클래스가 자동으로 생기잖아요. 얘가 요걸 갖고 있는데 이 스프링부터 어플리케이션이랑 어노테이션이 아까 말했던 컴포넌트 스캔이라는 기능을 상속받은 애예요.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메인 클래스 얘가 소속되어 있는 패키지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패키지를 다 스캔을 해갖고 객체 골뱅이 서비스가 붙은 애들은 할당을 다 자동화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말할 수 있어. 자바에서 스프링으로 넘어오면서 전에는 우리가 익셉션, 헬퍼 뭐 이런 패키지들 전부 다 제 기준으로 kr.hossem 안에다 넣었잖아요. 예제용 패키지 따로 만들고 그때는 단원마다 프로젝트 만들면서 헬퍼 같은 거 복사하고서 패키지 이름 바꿀 필요가 없었어. 근데 스프링 들어와서는 여기다 넣지 말고 프로젝트 패키지 안에다 넣으세요. 대신에 매 단원마다 패키지 이름 바꾸는 불편함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유가 왜냐면 어떻게든 얘 밑으로 넣어야 돼. 그래야 의존성 주입이 작동을 해요. 자, 이게 의존성 주입이에요. 참 쉽죠? 그래서 index.html에서 이제 밸류 받아서 출력만 했습니다. index.html.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한 가지 주제. 주입받을 때는 오토 와이어드로 이제 선언만 하면 된다. 만약에 생성자를 통해서 이렇게 멤버 변수에 연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생성자한테 오토 와이어드 걸면은 이 생성자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넣어줘요. 근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성자까지 안 만들고 오토 와이어드를 그냥 요 위에 걸어버리는 게 보통이에요.
뭐 롬복도 그런 기능이 있긴 한데 롬복은 뭐 거의 안 쓰니까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앱 컨트롤러 만들고 밑에 home.jsp 얘는 아닙니다. 우리는 JSP 안 써요. 그 타임 리프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턴이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요 내용을 적용을 해서 utilhelper를 고칠 겁니다. 자, 또 다른 기능입니다. 클래스 만들 때 골뱅이 컴포넌트라고 하면 클래스 위에 골뱅이 컴포넌트라고 넣으면요, 스프링한테 이 클래스는 스프링에서는 이거를 빈이라고 불러요. 프로그램 만들 때 재료로서 쓰이는 각종 모듈들을 스프링은 빈이라고 불러. 콩, 커피 콩. 이게 붙으면 스프링이 이 클래스의 객체를 골뱅이 서비스랑 같은 계열이에요. 자, 요게 붙으면은 이 클래스에 대한 할당을 자동으로 하는데, 스프링은 지가 자동으로 할당하는 객체들을 무조건 싱글톤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열심히 외웠던 싱글톤 패턴은 안녕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다 드러냈습니다. utilhelper는 이게 바뀌어요. 요거 들어가고 싱글톤 객체 만드는 패턴이 드러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utilhelper라는 애를 우리 예제에서 인터셉터가 쓰고 있었죠. 인터셉터에서 기존의 utilhelper를 이렇게 쓰고 있었거든요. 위에 주석 막힌 걸로. 근데 get instance 메서드를 제가 드러냈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할당받느냐? 네, 선언만 하세요. 그러면 스프링이 알아서 싱글톤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다 주입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사용하는 부분도 바뀌겠지. 그냥 객체로 접근해야지. 대소문자 주의하세요. 위에 건 클래스 이름이고 밑에 건 객체 이름이야. 자, 이 오토 와이어드가 붙은 애들은 그 스프링이 자동으로 할당하는 애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뮤를 해서도 안 되고요. 오토 와이어드 기능을 쓰는 이 클래스도 우리가 직접 뮤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웹 콘피그에서 마지막 파일이에요. 여기서 기존에 new my interceptor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직접 뮤를 했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오토 와이어드가 끊겨. 그래서 my interceptor도 주입받도록 오토 와이어드를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흘러가는 순서는 잘 인지하셨나요?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서비스부터 작업하고 서비스 IMP에 작업하고 컨트롤러 작업하고 여기까지 해서 일단 그 잘 작동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작업했던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해야 되잖아요. 역대급으로 친절함을 좀 발휘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 표기해 놨으니까 여기 흐름만 따라가시면서 이 순서대로 작동하는구나. 그 맥락만 잘 캐치하시면 돼요. 스프링은 그 우리가 가져오는 라이브러리들 중에서도 스프링 전용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을 자동으로 주입받아서 써요.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지금까지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스프링이 다른 프레임워크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객체 할당 자동화. 그래서 이제 스프링에서 객체 할당을 어떻게 하는지 봤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외부 라이브러리, 이제 빌드.grade에 뭔가 추가해갖고 라이브러리를 조금씩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서서히 보기 시작할게요.
일단 제일 만만한 게 쥐슨, 레트로핏, JDBC, 마이바티스. 바로 하면 조금 지겹죠? 그래서 내일은 메일 발송부터 시작합시다. 진짜로 메일 나갈 거예요, 내일부터.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